금요일 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시아 증시는요, 매일매일이 신기록 제조기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과 대만까지 매일매일 신고점 경신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도 최고치 랠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요, 3,387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고점 경신에 나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어서 먼저 오늘 아시아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홍콩 거래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면요.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설계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AI 모델 훈련 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AI 개발을 통해 엔비디아 칩에 의존해 왔던 중국에서는 엄청난 변화로 의식되고 있는데요. 자체 칩에 대한 보도에 힘입어 알리바바가 7%대까지 튀어 올랐고요. 이 소식에 AI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강세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52주의 수익률은 25%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26,585포인트를 터치했지만 여전히 오후장에서도 견조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5%대 오름세 보여주며 26,4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계 종합지수인데요. 역시나 알리바바 이슈에 힘입어서 AI 그리고 테크주들 단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 사계 종합지수입니다. 벌써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 역시나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요 0.2%대, 오후장에서는 오전의 강보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3,8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요. 일단은 테마별 순환매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자원주, 그러니까 귀금속이나 희토류단에서의 좀 오름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반도체, 그리고 AI주들이 좀 밀리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좀 튀어주면서 관련 ETF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 상단에 위치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차이나 반도체 팩트세트 같은 경우에도 3%대 강세를 좀 시연해주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가창파 스타50 ETF 같은 경우에도요. 2%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11,000원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훈풍이 상당한 가운데 역시 기술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19일에 예정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이벤트입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까지 올라간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을 보시면요. 오후장 들어서는 고개를 조금 더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0.9%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4,800선 탈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화권 증시 소식 들어보죠.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중화권 증시 움직임 간단히 좀 전망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 A주에서는 장 초반 3대 지수가 하락 전환했으나 정오 무렵 상하이 종합지수랑 선전성분지수는 반등, 창업반 지수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주목할 만한 점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장중에 2015년 8월 19일 이후 10년 만에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업종별로는 비철금속이 반등을 했고 AI 하드웨어 종목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에이식 메모리 칩은 상승했으나 광모듈 관련주는 하락하며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개월간의 큰 폭 상승 이후 모건 스탠리는 광모듈 업종의 펀더멘털 호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광모듈 관련 종목에 대해 투자 등급을 조정을 했는데 그중 광모듈 3인방 중 하나인 신희성의 투자 등급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홍콩 증시는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항생지수, 항생테크지수 모두 장중 2% 이상 급등을 했고 특히 바이두는 한때 12% 넘게 뛰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도 6% 가까이 오르며 4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자동차랑 신소비주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4분기를 앞두고 단기 가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수급과 투자심리 급냉 이벤트는 제한적이나 기술적인 조정 압력이 확대되고 시기적으로 불리한 시점에 돌입하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의약품 수출 증가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바이오 섹터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소식이 전해진 9월 11일 중국 A주와 H주에서 혁신신약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베이진 이팡바이오, 화와이제약, 오시에텍 등 대표 종목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고, 전날 미국에 상장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정책 검토 소식만으로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셈입니다. 행정명령 핵심으로는 우선 미국 제약사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신약 권리를 인수할 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강제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점과 미국 FDA의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 비용을 인상해 중국 환자 임상 데이터의 활용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혁신 신약 기업들의 해외 진출 모델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 의약품은 관세 등을 통해 쉽게 제재를 할 수 있지만 혁신 신약은 미국 제약사가 중국으로부터 기술과 지식 재산을 확보하는 구조라 제재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만약 실제 시행이 된다면 중국 기업들의 라이선스 아웃 거래는 비용 증가, 심사 지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제약사의 인수 의지와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임상 데이터의 경우 원래 단일 중국 데이터만으로는 FDA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요구가 있더라도 글로벌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바이오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고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빅파마 역시 중국 혁신 신약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로비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정책의 구체화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